CF 모토 250 CLC 간단 시승기 250cc 순행 단기통 크루저 첫 경험. 안녕하세요, 뿡뿡고입니다. 오늘은 로얄엔필드의 히말라야 450을 타고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댐 인근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니 다이어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바리니 다이어리님이 서울 먼 곳에서 이곳 합천까지 직접 찾아와 주셔서 지금 직장 퇴근을 하고 바로 만나 뵈러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정말 거리가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체력적으로도 존경심마저 일어나네요. 이 먼 곳까지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CF 모터의 250 CLC라고 하는 영국형 스타일의 크루저 바이크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마침 예전에 제가 CF 모터의 250 CLC를 한번 다루어 본 적이 있죠. 초보자가 타기 좋은 시트고가 690mm 정도로 아주 낮은 크루저 바이크예요. 중량도 165kg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제가 최근에 타는 바이크들은 대부분 200kg이 넘는 바이크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느껴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휠 베이스는 1470mm로 길지는 않지만 250cc 체급에 비하면 그렇게 짧지 않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크루저 바이크이니만큼 디자인적으로 롱 앤 로우, 즉 길고 낮은 디자인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1470mm의 비교적 길쭉한 휠 베이스를 갖게 된 것 같고 250cc인데 구동 방식이 의외로 벨트입니다. 체인이 아닌 벨트로 구동되기 때문에 체인처럼 루브를 발라주거나 루브 똥을 치워주고 이런 관리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조금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출력은 250cc 순행 단기통인데 9800rpm에서 24마력 정도가 나오고 토크는 7000rpm에서 20.5Nm의 토크가 나옵니다. 꽤 고RPM을 쓰는 것 같은데 타보고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네요. 24마력이면은 250cc 치고 나쁘지 않은 출력이긴 한데 문제는 9800rpm이라는 부분입니다. 9800rpm이면서 거의 10,000rpm인데 rpm을 거의 쭉 쥐어짜야 24마력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거 꽤 오랫동안 쥐어짜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얼른 타보고 싶네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바리니 다이어리님께 미리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얼른 약속 장소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예,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2대가 서 있어서 놀랐어요. 심지어 한 대는 인터셉터네요. 인터셉터를 타고 오신 분 우연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웠고요. 바리니 다이어리님과 얼른 인사를 나누고 250 CLC를 한번 얻어 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250 CLC를 실물로 보고 느낀 것은 작고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다가 실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낮고 아담한 사이즈더라고요. 그렇다고 싫으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빵이 크고 차가 크면은 거기서 오는 멋짐과 압도감도 있지만 반대로 무겁고 고동이 둔해지고 비싸지죠. 돈이 비싸지는 것도 문제지만 무겁고 둔해지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나 여성분들 힘이 작은 사람이나 가볍게 타고 싶은 세컨 크루저 바이크를 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입문을 원하시는데 크루저 바이크 스타일의 스타일리시하고 250cc 단기통에 24마력의 출력을 갖고 있고 시속 100도 곧잘 넘게 달리는 크루저 바이크를 원한다면은 250 CLC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핸들바에 달려있는 저 모니터, 즉 카플레이는 사회품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구매해서 달아놓으신 거니까 혼동 없으시기 바라고요. 시동을 거니까 단기통 엔진 소리가 나네요. 로얄엔필드의 350cc 단기통이나 GB350 같은 단기통 소리랑은 조금 다른 좀 더 가벼운 느낌의 맑은 단기통 사운드가 납니다. 버튼 뭉치들도 마감이 괜찮은 편이었고요. 방향 지시 등 버튼 등의 조작감도 맵고 끊어짐이 확실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크루저 스타일 바이크이기 때문에 발을 올리는 풋스텝이 약간 앞쪽으로 나가 있는 프론트 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발을 앞으로 내는 프론트 스텝이라서 무릎이 굽히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도 무릎 결림 없이 편하게 다닐 수가 있는 스타일이고 시트고가 690으로 키가 아주 작은 저도 양발 착지가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아주 편하게 양발 착지가 되고 무게도 165kg으로 아주 가벼운 무게여서 쉽게 앞뒤로 끌바가 가능합니다. 앞뒤로 끌바가 가능한 건 굉장한 메리트죠. 키가 작으면 발이 한쪽밖에 닿지 않기 때문에 앉은 채로 앞으로 밀거나 뒤로 미는 게 불가능해서 매번 내려서 끌바를 해야 하는데 이 녀석은 키가 150대 후반이어도 충분히 양발 착지가 될 정도로 편안하고 낮은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벨트 구동 방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체인이 아닌 벨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체인 관리처럼 루브를 바르고 클리닝 해주고 유격을 조절해 줄 필요가 없죠. 이제 제가 250 CLC를 타고 마리니 다련님께서 저의 히말라얀 450을 타고 합전으로 시승을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히말라얀을 타고 계시는 바리니 다이어리님 사진도 한 방 찍어 드리고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노를 맞으면서 합천읍을 향해서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자세는 너무나 편하네요. 낮고 가벼워서 굉장히 부담없고 편하고 자신감 있게 운전이 가능했어요. 엔진 소리는 히말라얀도 단기통이고 250 CLC도 단기통이어서 그런지 대충 들으면 둘이 꽤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앉아서 직접 들으면 훨씬 좀 소리가 작고 좀 더 마일드하면서 회전이 빠른 그런 소리였습니다. 엔진 필링은 전형적인 순행 단기통의 느낌이었어요. 크루저 바이크이지만 생각보다 크루저 특유의 롱 스트로크 느낌이나 SOHC 느낌은 없었고 단기통 순행 네이키드 엔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50cc 단기통다운 24마력 정도의 출력을 갖고 있는데 9800rpm까지 다 써야 24마력 최대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낮은 5000에서 7000rpm 단계에서는 출력이 그렇게까지 좋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지금 나름대로 당겨보고 있는 건데 영상 초반에 나왔던 히말라얀을 타고 찍었던 히말라얀 라이딩 하던 영상과는 스피드감이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기어 변속을 해보니까 기어 변속이 끊고 매듭이 아주 확실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처럼 큰 소리를 내며 덜컥 하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어 변속 시에 딸깍하는 느낌이 확실해서 기어 변속이 명확하게 느껴지네요. 지금 타면서 느껴지는 게 일단 초보자나 갓 입문하신 분들이 천천히 타기에 좋은 바이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계기판에도 보면 최고 속도가 140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 계기판들을 보면 절대 낼 수 있을 리가 없는 엄청 높은 스피드까지 다 적어 놓는데 얘는 양심 있게 딱 140까지만 적어 놨더라고요. 계기판 자체도 혼다의 GB350C와 많이 닮았는데 기어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는 등도 있었고 기어 인디게이터, RPM, TCS 등 작은 계기판에 많은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RPM을 높게 끌어다 쓰면 바늘이 향하고 있는 6시 방향 쪽에 동그라만 주황색 동그라미 조그만한 게 있죠. 저게 뜨더라고요. 저게 딱 떴을 때 변속을 하면 되기 때문에 수동 바이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변속 타이밍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CS와 듀얼 채널 ABS도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안전장치도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타시기에도 더욱더 안전할 것 같고 이제 안전한 직선 도로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출력 테스트를 위해서 당겨 볼게요. 네, 일단 힘이 많이 남아있지만 여기까지만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더 당기면 130까지도 나가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고요. 일단 고속으로 달리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출력도 솔직히 까고 말씀드리자면 엄청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출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속도계가 올라가는 거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직접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은 아직 남아있어요. 매뉴얼 보면은 9800rpm까지 써야 24마력 최대 출력이 나온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지금 9800까지 못 썼죠. 그리고 생각보다 RPM과 속도 올라가는 게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크루저 바이크예요. 애초에 네이키드나 알차처럼 세게 달리라고 나온 차가 아니라 목적 자체가 천천히 여유있게 크루징하면서 편안하게 장거리를 달리라고 나온 장르의 바이크예요. 그런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250cc 단기통 엔진을 이용해서 최대한 크루저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서 속도보다는 토크 세팅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도 쓸만하게 걸리는 느낌이고요. 짧게 당겼을 때 토크도 나름 잘 느껴지는 걸 보면 토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제작을 한 것 같고
250 CLC의 적정 크루징 속도는 한 70에서 80 정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시속 80 정도일 때 가장 편하게 크루징할 수 있는 느낌이 들고요. 이제 출력은 대충 확인을 했으니까 브레이크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전면 싱글 디스크 300mm의 4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데 꽉 잡으면은 프론트 쇼바가 쑥 하고 내려갈 정도로 잘 잡히네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파인드 미러가 현재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정은 아니고요. 원래는 파인드 미러가 아니라 이렇게 더듬이 타입 순정 미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앞뒤 16인치 휠에 앞 130, 뒤 150이 들어가 있어요. 앞 타이어가 제법 폭이 크루저라고 넓은 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소리가 크죠. 5단으로 달리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빨라 보이지만 지금 시속 100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80, 70인데 솔직히 속도가 그렇게 막 빠른 바이크는 아니에요.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다리 벌리고 프론트 스텝에 발을 쭉 뻗어서 얹어놓고 시속 60에서 80 정도로 낭낭바리를 즐기면서 풍경도 보고 느긋하게 장거리를 가는 바이크다 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에는 울트라 폴리시 연료 탱크가 장착되어 있고 후미등은 통합형으로 달려있고 클래시스러운 라운드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점은 연료 탱크, 팬더, 휠, 램프 등의 부분이 450CLC와 동일하다고 해요. 그 부분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 250CLC의 가격은 얼마냐 라고 물으신다면 현재 인터넷에서 483만원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CF 모터의 250CLC의 국내 수입사는 그린 모터스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CF 모터의 국내 수입사는 현재 3개인가 4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그린 모터스와 모터스타예요. 모터스타가 KTM과 합작한 바이크를 판매하는 수입사이고 그린 모터스는 KTM과 관계없이 중국 자체 제작한 CF 모터 바이크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죠. 그래서 450SR이나 450MT 등을 사려면 모터스타로 가셔야 하고 250 CLC나 파피오 같은 애들을 사려고 하면은 그린 모터스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웃긴 게 둘 다 CF 모터이긴 한데 서로의 제품에 대해서는 AS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CF 모터 간판이 걸린 대리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CF 모터가 있네 하고 안심하고 450SR을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수리 좀 받으려고 집 앞에 있는 CF 모터에 찾아갔더니 거기는 450SR을 취급하지 않는 그린 모터스 계열의 CF 모터이더라 하면 이제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하려는 CF 모터가 그린 모터스 계열인지 모터스타 계열인지 이런 것도 좀 미리 파악하시고 대리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시고 구매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는 제가 이 차의 출력을 좀 알아보려고 많이 당겨도 보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속도가 딱 좋습니다. 6단에 5200rpm 정도 언저리에서 이 정도 속도 한 시속 70에서 80 정도로 달리면은 딱 느낌이 좋고 편안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로얄필드의 메테오 350이나 인터셉터 650 같은 공랭식 클래식 바이크를 좀 즐겨 타지 않습니까? 그런 바이크들이 이제 저속 시속 100 아래에서도 특유의 고동감이나 배기음, 재미가 있어서 천천히 달려도 재미가 있고 약간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CF 모터의 250CRC는 엔진이 공랭 느낌이라기보단 순행, 단기통, 네이키드 같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속 70에서 80 정도로 천천히 달릴 때 충분히 여유있고 편안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이제 갓 오토바이에 입문하시는 입문자분들이나 비교적 덩치가 작고 키가 작은 여성분들이나 저같은 남성분들, 초보자분들이 타시기에 작고 가볍고 안전장비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원래는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스펜션입니다. 250CRC도 뒤쪽 리어 서스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거 크루저의 특징인데 지금 임시 포장이 된 도로를 일부러 지나가 보고 있는데 리어가 트윈 쇼크고 이 트윈 쇼크가 생각보다 좀 딱딱하다. 임시 포장이 된 노면을 지금 달리면 노면의 형태나 느낌이 거의 그대로 허리와 엉덩이에 전달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리어 서스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크루저 바이크들이 시트고가 690mm 정도로 낮아지면서 리어 쇼크 트랩을 즉 길이도 짧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 성능 저하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의 성능이 많이 아쉬웠고, 하지만 서스펜션을 주고 대신해서 낮고 작은 편안한 크루저 바이크를 가져왔다, 690mm의 낮은 시트고를 가져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쁜 등가교환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키가 작은 저에게 있어서 양발 착지가 된다는 부분은 정말로 큰 점수가 되는 것 같아요. 시내에서 탈 때는 딱 좋았는데 교외로 나오면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출력, 그런 느낌이고, 그래도 여전히 슈퍼커브나 125cc 바이크보다는 당연히 더 빠르다, 충분히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TCS가 들어가 있고 듀얼 채널 ABS에 순행식 단기통 250cc 엔진이 들어가 있는 크루저 바이크를 찾는다면 250 CLC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 CLC의 한국에서의 가장 큰 장점을 제가 빼먹을 뻔했네요. 우선 보험료가 저렴하죠. 250 CLC는 250cc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배기량 바이크들보다 한국에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부러 250, 250cc만 찾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최대 장점, 바로 중고로 거래할 때 사용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얼마 전인 4월 28일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중고로 오토바이를 거래할 때 폐지 후 재등록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검사소에 가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하게 바뀌었어요. 사용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받아야지만 등록관청에서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게 되었는데, 이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260cc를 초과하는 바이크들이에요. 즉 250cc인 CF 모터의 250 CLC는 사용 검사 대상이 아니다. 사용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 거래도 비교적 더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료도 1회에 5만원이라서 경제적 부담도 향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도 사용검사 제도 때문에 번호판을 하루 종일 등록도 못하고 검사소에 갔다가 구청에 되돌아왔다가 하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CF 모터의 250 CLC 크루저 바이크에 대해서 한번 시승해보고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토바이를 이렇게 선뜻 시승시켜주신 마리니 다이어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250 CLC의 원주인이신 유씨 아저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